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외국인 그리고 기관 등등 과연 메이저 수급 주체가 어떤 종목 위주로 담고 있을지 보고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도 두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MTN 차영주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하나씩 보시죠. 일단 오늘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오늘 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담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현대차 등등 그리고 방산 쪽도 보이고요. 삼성증권 그리고 오늘 초전도체 관련한 그런 카테고리스탄 성격의 종목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간단하게 반도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삼성전자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면서 파운드리 그리고 언팩 행사와 같은 모멘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마주한 이번 주의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지에서 잘 자라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최근 고가권에서의 추가적인 동력을 기다리는 듯이 보입니다. 투톱에 대한 전략을 일단 잡고 넘어가 볼게요. 어떤 전략 갖고 계실까요? 순환매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발표가 끝나자마자 지금 주가 조정을 받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상방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 레거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차기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에 굉장히 유입이 많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이제 지난번 금투세 도입 관련 논란도 굉장히 많고 또 여기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은 특히 이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삼성전자를 버리고 엔비디아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럼 누가 제일 많이 공격적으로 이 물량을 받아내는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론이 오히려 지금 잘 가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그 물량들을 다 누가 샀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팔고 나오면서 다시 삼성전자로 드림을 했다는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배를 불리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투자자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내주는 우리가 좀 아쉬운 장세가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져 왔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SK하이닉스가 다시 이제 반등세를 보이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한 가지는 이제 HBM3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만약에 조금 미흡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레거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마이크론 쪽에 주가가 좀 다시 상승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러니까 같이 가는 방향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같이 갈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라는 입장을 제가 좀 계속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포럼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지금 맡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주목을 좀 더 먼저 받는 게 삼성전자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무리하게 지금 시점에서는 좀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SK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공시가 됐을 때 한 번 정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삼성전자를 내가 좀 놓쳐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번 달 말이죠. 이제 수원에서 이제 투자 설명회를 진행을 할 텐데 이때 어느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왔는가 이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시고 한 번 더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의 실적 또한 여러분 같이 챙겨볼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7월 말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상황이죠. HBM 메이커 내에서의 순환적인 관점 또한 열어주셨으니까요. 외국인 수급이 또 이탈되는지 유입되는지 이 부분 계속 챙겨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우리 차영주 위원님과는 레거시단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의 마지막 퍼즐이 낸드 플래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용 SSD 중심으로 공급 우선의 공급 우위의 기조를 좀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뭐 경쟁도 HBM 못지않게 치열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굉장히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가의 반응은 뜨뜻미지근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모아가면 기대 수익이 괜찮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심리를 보면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건드리기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건드린다라는 것은 저부터 좀 조심스러운 게 삼성전자와의 어떤 광고라든지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언론도 삼성전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상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살아야 우리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이제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레거시 반도체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실적이 확인이 됐죠. 여기에 이제
HBM까지 붙어주게 된다면 일치월장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예. 되겠죠. 이거는 이제 펀드멘탈적인 부분들이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살피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85,000원서부터 9만 원대 초반까지는 우리가 2021년에 쌓인 개인 내 매물대가 있습니다. 8층에 있습니다. 9층에 있습니다. 한 매물대에 이제 도달했다라는 거죠. 이 매물대를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돌파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 말부터 오늘까지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근데 오늘 거래가 상당히 아침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려스러웠어요. 제가 이제 개장 방송할 때 아침에 거래량이 개장 한 20분 동안에 10% 가까이 거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는데 그게 뭐냐면 고층에 답답해 있었던 개인들의 매물들이 이제 나온 거고 외국인들이 그걸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버텨주니까 매물이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매물이 나오고 오후에 매물이 준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당장 지금 김덕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차분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격도는 좁혀져야 돼요. 이격도가 좁혀지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지 마찬가지인데요. 하이닉스처럼 옆으로 기는 겁니다. 기간 조정을 겪게 된다라면 이격도 이제 이동평균선과 봉이 만나는 거죠. 아닌 것은 이제 가격 조정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라면 85,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조정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보유 계신 분들은 약간의 조정을 좀 염두에 두시고 네. 매수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격도가 좁혀지는 걸 보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삼성전자만 집중하셔서는 조금 오르기를 보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집중했더니 안 오르고 삼성전자를 집중했더니 오르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 포지션에 달려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상방향으로 포지션을 이제 정한 것 같아요. 선물 계약이 3만 계약 누적으로 순매수입니다. 그리고서 옵션까지 지금 이제 위쪽 방향으로 본다라면 위쪽 방향으로 건들면 이게 이제 반도체랑 별개로 삼성전자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가능성을 열어놓지만 조금 수요일까지는 좀 차분히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 라인대, 지지 라인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 지금 오후 들어서 CXL 쪽이 오전에 내렸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CXL이 다시 올라오는 듯하면서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해도 오전에 내렸다 오후에 다시 올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김덕호 대표님께 동일한 전략에 관한 질문 드리면 진짜 순환이 빠르긴 하지만 차라리 지금 조용한 레거시 쪽이 모아갔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왜 인상됐는가를 주목을 네. 하셔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 쪽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디램 부분들 랜드 쪽까지도 지금 이제 양산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반도체는 결국 주도는 HBM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HBM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양산을 하고 있던 디램 라인을 HBM 라인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만약에 뭐 HBM 쪽을 생산하던 라인을 더 늘리겠습니다 얘기한다고 해서 뭐 뚝딱 뭐 종이접기 하듯이 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설비를 변경하는 동안에도 당연히 그만큼 생산량이 줄게 되겠죠, 일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반도체 특히나 이제 8나노, 10나노 미만급 이하에 있는 급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당장 소요로 잡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는 10나노급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러니까 미세 공정 쪽으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이 HBM 쪽으로 라인으로 좀 변경이 설계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파운드리 신설 라인이 계속 이제 빠르게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공급 자체가 일시적으로 좀 조정된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평균 가격이 올라간 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기보다는 공급이 일시적 조정에 의해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역대 최대의 실적을 나타냈던 것은 이미 전년도부터 쌓여있던 재고의 악성 재고가 굉장히 많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HBM 잡겠다고 했다 HBM 안 됐다 그러면 레거시 놓치게 되는 게 또 삼성전자다 이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은 레거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변동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빨리 커진 건 있습니다만은 지금 조정이 됐던 종목들이라면은 조금 눈여겨볼 만하겠지만 오히려 가는 종목을 좀 무리하게 쫓아간다 이 부분들은 오히려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그만큼 탄력을 못 받는다면은 족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는 종목에 있어서 조금 오히려 더 그 추세 훼손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 적합한 때에 있어서는 우리 두 프로의 의견 계속 업데이트 받겠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상위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3위, 4위 에코프로 형제 나란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엄청난 상승세와 여러분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엔 또 테슬라가 250불 넘어가니 연동해서 따라가는 성격이라고 보는 건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 이렇게 양극 재단도 보이고요. 일부 광물 쪽이라든지 같이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영주 위원님. 이게 철저하게 테슬라 상승에 연동한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테슬라 상승 이상으로 뭔가 이제 업황이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테슬라하고는 좀 거리두기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은 있죠. 그런데 이제 일부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손실 가능성, 테슬라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왔다 이런 기사가 이번 주말에 나왔었죠. 어쨌든 근데 가만히 보게 된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아침에 제가 개장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그런데 개장 방송 끝날 때쯤 9시 반쯤 끝나니까 한 20분부터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바닥을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에코프로 기준으로 라운드 이제 쌍바닥이 이제 찍히는 모습들 보이면서 오늘 충분히 이거 단기 트레이딩은 나오겠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저도 차트상 이제 그걸 봤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윗꼬리를 달기 시작했다라는 게 오늘 이제 9%대까지 올라갔다 5%라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이제 다시 세모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서 다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직전 고점에서 무너진 거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직전 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지난번에 매수하신 분들이 매물이 나왔고 그걸 이제 받아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도 수요일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수요일 정도 됐을 때까지 내일하고 수요일 정도의 에코프로가 이제 다시 힘을 받으려면 내일은 좀 약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약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강하면 다시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 쌍바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업황의 회복이냐, 업황의 바닥이냐, 차가 잘 팔리냐 이런 것을 지금 따질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했고 이거를 살려고 달려드는 게 중요하지 지금 차가 잘 팔린다 안 팔린다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분명 여러 가지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반론도 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차트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단 오늘 이제 그 LG엔솔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IRA 보조금을 받고 플러스가 난 거죠. 여러분들 실적을 볼 때는 이거 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빼고 왜 그러냐면 뭐 당연히 기업이 이익을 낸 건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펀드멘탈을 분석할 때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얼마큼 개선되느냐가 보여지지 이것에 따라서 보게 된다라면 환율 좋아지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환율 떨어지면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그거는 펀드멘탈 분석이 아니죠. 천수단 매매죠.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따라서 지금 이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긴장하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거는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대를 안 했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는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2차 전지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호재 반응, 호재를 갑자기 기다리기는 현실적으로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더 이상의 악재가 나와지지 않으면서 바닥을 자연스럽게 잡아가는 과정 그러면서 캐즘을 버텨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좋은 소식이 갑자기 나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자동차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뭐 갑자기 팍팍 팔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좀 내성을 키워가는 단계 그 첫 발을 강하게 내딛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보초병 넣는 행위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보초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초병을 넣는다라는 것은 관심 있게 보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HTS나 MTS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 수십에서 수백 종목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매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주가 움직임을 일일이 보지는 않죠. 근데 단 한 주라도 매수를 하면 그게 오늘 100원 올랐네, 100원 떨어졌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보초병을 세우는 건 좋습니다. 보초병을 세우는 건 좋습니다만 보초병을 세운다라는 것은 보초병은 우리가 이런 거죠. 보초병은 매수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보초병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 보초병을 놔두고 우리가 철수를 해야 되니까 보초병은 희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보초병은 너무 많이 세우는 것도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보초병을 매수를 하기 위한 전 단계다라고 생각하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초병을 냅두고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잔인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스트용으로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뒤에 또 기관 순매수 나와 있는데요.
어우, 1위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원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가고 원전도 움직이네. 이렇게 약간 좀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묶어서 볼 수가 있는 건가에 대한 생각 또한 들어서요. 김덕호 대표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물론 이제 다양한 이슈는 있었죠. 뭐 대통령 정부 쪽에서 이제 뭐 세일즈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자, 김덕호 대표님. 이쪽도 확실한 기대감 영역이 아닐까 싶어서 늘 질문 드릴 때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체코 모멘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 13조 정도 되지 않나요, 시총?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봐야 되는 때가 맞을까요? 뭐 사실 뭐 원전주는 계속 뭐 조정 시에는 또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지난 2주 동안의 조정은 사실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 결국 이제 미국 대선 토론 이후에 지금 에너지 전력난이나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얘기가 나왔은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풍력이냐 해상이냐 아니면은 뭐 태양광이냐 이거를 이제 신재생조에서 그나마 좀 버리고 살릴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여기서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했던 원인은 뭐 당연히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제철소에서 또 이제 AI 기술을 접목하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제철소에서 운용하는 전력 부분들에 대해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DX 부분 사업도 다시 이제 좀 부각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전력 설비 쪽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전과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태스크포스의 느낌으로 좀 이렇게 다가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오늘 또 원전주를 다시 이제 밀어붙이게 만들어준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상풍력 연맹에 지금 가입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기사 좀 내용을 좀 쭉 살펴보고 나니까 그렇게 풍력주들이 또 오늘 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좀 내용을 봤더니 실제로 이 연맹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GWEC라고 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윈드 에너지 컨설이 있는데 이제 여기 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풍력 발전에 대해서 협업체가 굉장히 많이 가입돼 있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한 집단입니다. 여기에는 가입 국가가 80개예요. 80개가 넘고 뭐 기업만 하더라도 1,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가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뭐 21번째로 가입한다는 이 GOWA 같은 경우는 사실 2022년도 11월에 우리나라 빼놓고 일본하고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한 9개 나라가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집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중국 빼고 우리끼리 좀 살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집결이 돼 있었어요. 근데 20번째까지 들어가는 국가들에서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나니까 뭐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들어가 있고요. 호주의 빅토리아 주정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국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방광역시에서 그냥 하나 부산광역시가 하나 들어와서 저희도 이거 풍력 사업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돼버렸다는 거죠. 즉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풍력 부분은 지금 중국이 워낙 강세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너지 수급 부분에서 분명히 탈탄소화를 하는 부분에서는 필요는 할 것 같은데 결국 시장 경쟁력 자체가 훼손이 많이 되니까 이 부분 견제하자로 만들어진 거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풍력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파이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주목된 게 그럼 결국엔 탈탄소화 주목에서 전력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하니까 원전으로 획일됐다. 이렇게 해석하신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주는 앞으로도 계속 좀 조정 시에는 좀 꾸준하게 보시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급등이 좀 나오기는 했죠. 좀 반짝 상승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럴 때는 뭐 이제 지난 2주 동안 좀 하락폭에서 내가 조금 손실난 종목들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 두산에너빌리티 좀 일부 분할 매도를 하셔서 손실난 종목들을 좀 대응할 수 있는 뭐 비상장을 마련하는 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전 오늘 또 이제 추세를 또 어떻게 만드는가 이제 다시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흐름 살펴보겠고 이어서 프로그램 매매 상위 종목 움직임 보겠습니다. 재롱천기가 오늘 또 엄청났죠. 또 HD 현대 일렉트릭도 보여지고 화장품이 다시 또 살아납니다. 실리콘2 어떤 의미를 담아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한전기술 등등 확인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죠.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게 사실 실적이잖아요. 차영주 위원님. 다시 시장은 이쪽으로 컨센을 잡아가네요.
근데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품은 좀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이요? 왜 그러냐면 일단 화장품은 실적을 다 땡겨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선반영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적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선반영됐다. 실적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실적이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 기준적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실적 잘 나와야 되는 게 뭐죠? 잠깐 정리하자면 반도체 잘 나와야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잘 나와야죠. 그다음 화장품 잘 나와야죠. 식품 잘 나와야죠. 요거는 잘 나와줘야 돼요. 네. 못 나왔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적당히 못 나와도 넘어갈 수 있는 건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렇게 기준점을 자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화장품 같은 경우 우리가 수출 데이터는 좋다라고 봤어요. 그렇지만 이제 실적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수출을 많이 한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긴장도를 높이시다라는 거죠. 수출이 잘 나왔는데 그거보다 실적 증가율이 더 좋았다. 이건 왔다죠. 이건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수출은 잘 나올 거로 봤는데 실적이 수출 증가율에 못 미쳤다. 이거는 뭐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 조카나 아들들이 이미 치킨 먹고 발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혼을 내줘야죠. 그럼 주가는 조정받는 거죠. 저는 그 구간에 지금 이제 긴장도가 들어왔다라고 보고 실리콘2가 일단 뭐 페이스메이커가 꺾였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오히려 실적들이 잘 나와서 저는 이렇게 이런 전략으로 저는 임할 생각입니다. 뭐냐면 실적이 잘 나와서 조금 올라오면 거기서 엑시트하고 나온다. 그러니까 실리콘2가 제가 꺾일 때 매도 신호를 분명히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네. 꺾였을 때 분명히 매도를 하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실리콘2가 꺾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계속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MTN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매도를 못 하셨다라면 저는 오히려 실적, 호실적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빠져나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실적이 뭐 잘 나온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품고 올랐었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할 때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어야 하는 전략에 있어서도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주 이야기까지 정리 나눠봤고요. 김덕호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